or lease in the morning. News of the world. 世界新闻报 Second News ข่าวของโลก Noticias del mundo. Nouvelles du monde Berita dunia Новости мира 매일 오전 10시 10분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넓혀드립니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뉴스 오브 더 월드 나우. 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카자흐스탄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독립하고 대통령직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이자 단 한 명뿐이었던 대통령이 최근 물러나겠다라고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요. 오늘 나우 인터뷰에서는 카자흐스탄 대사를 지내셨던 국립외교원 백주연 명예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이 국제시사 전문 프로그램을 만든 지 한 3주 정도 되어 가는데 네. 제가 진행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장기 집권을 하는 나라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거를 정말 실감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그 20년 동안 집권을 한 알제리 대통령 이야기도 저희가 한번 했었는데요. 카자흐스탄은 무려 30년 동안이나 대통령직을 한 사람이 해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카자흐스탄의 지금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갑자기 사임을 하셔서 네. 이 굉장히 놀라운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경우는 헌법상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임기 제한을 없애는 그런 헌법 개정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권좌에 있던 분이 갑자기 사임을 하니까 놀라움도 있고 또 일부 이제 제3세계에서는 의구심을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뉴스가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처음 당선됐을 때 98.8%의 압도적인 지지율, 거의 전원이 찬성했다, 이 정도로 봐도 될 정도인데, 30년 동안 그 지지율이 계속해서 이어졌는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교수님께서 카자흐스탄 대사로 가셨던 게 언제시죠? 저는 2012년부터 15년까지 3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가셨을 때 느끼셨던 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땠나요? 저는 소련 대사관에서부터 이 겸임국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을 했고, 예. 그 대사님을 모시고 가서 이제 제가 통역을 하면서 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을 1990년부터 봐온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사실은 왜 이렇게 강한 국민의 지지를 얻었느냐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이제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그 러시아하고 교섭을 굉장히 잘해갖고 서북부에 위치한 그 유전지대의 관할권을 다 찾아왔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문제가 많았던 그 세미발라틴스크라고 지상지하 포함해서 500여 회의 핵실험을 했던 그 핵폐기장을 폐기했습니다. 핵실험장을 폐기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핵무기는 폐기한 대신에 미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체제 보장과 대규모 경제협력 투자를 받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그 작업을 굉장히 잘 교섭을 하고 튼튼한 그 기반을 마련했다 하는 것이 카자흐스탄 국민들한테는 이미 그 당시부터 국부에 가까운 사람이다 하는 의식이 생겼고요. 네. 실제로 그 탱기스 쉐브로일이라는 그 유저는 쉐브론이 50%를 투자하고 엑스모바일이 25%를 투자한 그런 대유전인데 수익성이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그 유전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련된 돈으로 카자흐스탄은 개혁개방의 정책을 초기부터 펼쳐왔고 그러면서 국가장학금으로 선진국에 2만 명 가까운 사람을 유학도 시켰거든요. 그래서 국가 발전에 있어서 대통령이 한 그런 여러 가지 업적에 대해서 카자흐 국민들은 굉장히 강한 지지를 보여왔고 제가 만난 카자흐 시민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 꺼리낌 없이 그런 존경을 하는 걸 듣고 있었습니다. 네, 그 굉장히 국민들이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적들을 많이 내놓은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난다고 밝혔을까? 그 부분이 가장 지금 궁금한 건데 뭐 표면적인 이유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구심이 가는 부분도 조금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대통령직을 더 하고 싶지만 지금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숨겨진 이유도 좀 있다고 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제가 옆에서 봐온 결과로는 아직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나이로 80이신데 2년 전에 라이벌이었던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를 했습니다. 네. 2016년에. 근데 그분이 한 2살 정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직이 굉장히 경무인데 어떤 한계가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좀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자기가 마지막까지 권력을 유지하다가 좀 상황이 이상하게 돼서 퇴진하는 것보다는 카자흐스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빨리 넘어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달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뭐 구체적인 개혁 성과가 없다면서 총리 내각을 전격 해산시키기도 했고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지난달까지 보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집권 의지가 여전히 확고했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대사로 재직할 때도 보면 이 내각에 대한 질책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분석하기로는 그동안에 이제 1998년 경제 위기가 있었고 2008년에 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었고 2014년에는 러시아의 크림 합병으로 인해서 뜻밖에도 경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카자흐스탄이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공동 회원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친 경제 충격들이 있었는데 그런 객관적인 사안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어떤 성과를 내는 데서 좀 미약하다 하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런 강요들을 교체하거나 개각을 하는 것이 좀 자주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30년을 하시니까 강요들이 너무 복지부동하고 눈치만 보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젊은 대통령을 앉혀서 내각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자신은 물러나되 잔존 권력은 유지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 보도 내용을 보니까 방금 이제 뭐 권력은 좀 유지를 하겠다라는 선택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대통령직은 내려놓더라도 몇 개의 권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안보리 의장직, 누로탄 단 의장직, 헌법위원직은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이런 부분으로는 뭐 실제적으로 그러면 대통령직에서 내려온다 한들 권력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이 카자흐스탄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국가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분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다 하는 믿음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분이 이제 안보라든가 당을 장악하는 건 아직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은 현재 카자흐스탄이 처해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걸 타개를 해서 어떻게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또 성공적으로 경제 건설을 해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은 기본적으로 핵무기를 버리고 경제 건설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한 국가인데 여기에 가장 자극을 많이 준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그동안 우즈베키스탄은 폐쇄적인 그런 체제를 유지했고 카자흐스탄은 개혁 개방의 정치를 계속 해왔는데 최근에는 관심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벌 관계도 좀 생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카자흐스탄 내부에서도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는 필요하다. 어떤 이른바 젊은 피라고 저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갈망도 좀 있나요?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그동안 러시아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회는 시장 경제로 이동을 해서 많이 변했는데
지도부는 옛날 방식으로 한다 해서 젊은 층에서 상당히 그 지도부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도 이제 외국에 나가서 유학한 학생들도 많고 그렇죠. 경제 발전의 경험도 있는데 좀 더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제도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권력가와 연결된 사람들만 출세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예. 보이스가 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인재를 기용하는 거나 예산을 배정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꽤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나요? 카자흐스탄에서? 앞으로 잔여 임기가 1년입니다. 1년이 남은 상태에서 예. 스스로 내려놓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토카예프 그 대통령은 앞으로 1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네. 아마 그 임기가 다 하는 그 시점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빠른 시기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지 않나 하는 그런 관측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후임 대통령으로 좀 가시화된 후보군들이 좀 있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대통령직을 놓고 장기 집권이 되니까 야심가들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다가 좌초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엔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는 분이 카심 조마트 토카예프 상원의장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직을 지금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장녀인 다리가 있고요. 네. 예, 그분이 이제 요번에 상원의장이 됐습니다. 상원에 그냥 위원장을 하다가 이번에 상원의장이 됐고요. 그런 분들이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이외에도 이미 총리를 지내고 아스타나 시장을 했던 베스 마감베토프라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거론돼 왔던 분들입니다. 예.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낮은 자세로 그동안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분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 일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부분은 이 카자흐스탄을 장기 집권해 왔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사임이 단순히 뭐 카자흐스탄 한 나라의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에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예. 그 색깔 혁명이라는 것이 러시아 CIS 국가들을 전부 휩쓸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랬고 키르기스탄도 그랬고 조지아도 그랬고 또 이 전에는 이제 아랍과 아프리카에서 아랍의 봄이라는 그런 혁명의 물결이 여기까지도 왔었는데 우즈벡하고 카자흐스탄은 미치지 못하고 거기서 스톱이 됐었거든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국정에 대한 장악력이 높은 대통령들이 민생에 대한 안정성을 갖고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폭발적인 그런 요구는 안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되고 또 새로 대통령으로 당선될 분들이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서 사회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자원들이 많고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유학생들을 보내서 투자해놓은 인재 양성도 있고 그리고 개혁개방뿐만 아니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시리아라든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런 해결의 장을 제공을 해왔고요. 또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한반도 비핵화에도 자기들의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되면 어떤 급격한 정세 변화보다는 기존의 정책 그 방향에서 조금 더 투명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지금 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랑 또 엄청 최대 협력국이라고 들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 카자흐스탄에는 우리의 핏줄인 그 고려인들이 아직도 10만 명 정도 거주하고 계시고요. 이웃 국가인 그 우즈베키스탄에는 한 18만 정도가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또 그동안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기업들이 이 지역에 진출해서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좀 더 개방적이고 이런 좋은 풍토가 형성되기를 기다려온 곳입니다. 아, 네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또 제가 보는 관점은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이 이제 진정한 페이스메이커가 됐다. 한쪽은 폐쇄고 한쪽은 개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서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할 때 마이동풍적인 게 있었는데 예. 이제는 서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중앙아시아에 이 맹주 자리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해나가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기업한테도 큰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카자흐스탄을 장기 집권해왔던 대통령의 사임을 통해서 카자흐스탄의 어떤 정치 상황에 대해서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백주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